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대부분은 실제로 본 적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M14A1 클레이모어 지뢰입니다. 개인용 지향성 산탄 지뢰로 3mm 직경의 쇠구슬 700여 개를 쏘아내는 무기입니다. 여러 개의 쇠구슬을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보유한 채 쏘아내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에너지 물질이라고 그 자체로 불안정하다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반응성도 낮아야만 합니다. 클레이모어 지뢰에 사용되는 폭발물이 바로 C4라 불리는 플라스틱 폭탄입니다. 영화 등에서 도시락통처럼 생긴 물체를 철문에 붙이고 쾅 터트려 여는 장면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폭약의 한 종류죠. 오늘 이야기는 C4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의문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4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명칭을 풀어내자면 컴포지션 C4입니다. 풀네임은 Composition Explosive C4로서 복합 폭발 물질 C형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4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질소 화합물의 폭발 영상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던 RDX입니다. 화합물의 이름은 135-트라이나이트로 135-트라이아지네인입니다만 Research Department Explosive라는 의미로 RDX라 흔히 부릅니다. C4의 91%는 RDX입니다. 플라스틱 형태로 만들기 위해 가소제들이 포함되는데 5.3%의 다이옥틸 세바스산이 혼합됩니다. 두 분자의 구조는 다르지만 양쪽 모두 8개의 탄소가 붙어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편의상 그냥 둘 다 다이옥틸 세바스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폴리아이소뷰틸렌 2.1%가 혼합되며 마지막으로 미네랄 오일이나 엔진 오일 1.6%를 섞어줍니다. 보통 군용으로는 미네랄 오일이 많이 사용되고 민수용으로는 엔진 오일을 넣어서 만들면 편합니다. C4가 있다면 1, 2, 3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C1은 88%의 RDX와 12%의 왁스를 혼합합니다. 파라핀 왁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C2와 C3의 경우에는 RDX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대신 우리에게 친숙한 폭발물인 TNT나 테트릴 등을 섞어서 만들게 됩니다. 컴포지션 C가 있다면 자연스레 A나 B도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컴포지션 A는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하게 나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A3입니다. 91%의 RDX가 폭약으로 사용되며 파라핀 왁스와 혼합해 찰흙처럼 조물조물 만들 수 있는 질감의 물질입니다. 파라핀은 흔히 쓰이지만 도대체 화학 구조가 무엇일까 궁금하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파라핀은 20에서 40개 정도의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을 의미합니다. 직선 형태인 노르말 파라핀은 물론이고 가지가 뻗어나온 아이소파라핀이나 고리가 중간에 끼어있는 사이클로파라핀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파라핀 왁스 9%가 혼합되면 컴포지션 A3입니다. 컴포지션 B는 조금 더 흔하게 쓰이는데 59.5%의 RDX와 39.5%의 TNT 그리고 1%의 파라핀 왁스를 섞어 만듭니다. 성형 작약에 쓰기 좋아서 대전차 고폭탄이나 미사일, 지뢰, 수류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뢰나 기뢰에 사용하는 컴포지션 H6도 있습니다. 고에너지 폭발을 일으키는 알루미늄 가루를 다량 혼합해 만들어지는 종류죠. 컴포지션은 아니지만 익스플로시브 D라는 암모늄 피크레이트도 안정하며 강력해서 유용합니다. 컴포지션들을 개량하거나 비교하는 등 폭발물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여기 보이는 모습이 C4입니다. 칼로 잘라 얇게 만들거나 형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우 안정해서 땅에 떨어뜨리거나 집어던지고 심지어 총을 쏴도 터지지 않습니다. 불을 붙여도 활활 잘 타오를 뿐 폭발하진 않습니다. 기폭을 통한 충격파로 폭발하는 물질입니다. 겉에 독성인이 먹지 말라고 쓰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죠. 당연히 폭발물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조금이라면, 정말 아주 조금이라면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두근두근한 호기심. 우리의 예상대로 호기심이 승리해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 목적으로 유용하게 먹기도 했습니다. 사실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술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잠시 후 보겠지만 C4도 술, 즉 에탄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술을 먹는 목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말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해서 기호식품으로 먹는 사람, 술자리나 친교 분위기가 좋아서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먹는 사람, 그리고 몸에 좋던 안 좋던 다음날 머리 아프고 속 안 좋고 토하든 말던 어쨌든 술 마시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C4도 기술적으로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에탄올이 몸속에서 미치는 영향 중 신경세포에 가바-A 수용체에 대한 결합이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취하고 차분해지고 가라앉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가바-A 수용체에는 에탄올 외에도 다른 여러 물질들을 위한 결합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이아제팜을 비롯한 다양한 약 분자들이 결합해 불안장애나 발작, 금단 증상 치료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바-A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발작 분자 결합 위치도 있습니다. 피크로톡신이라는 물질이 달라붙는 것으로 알코올의 화학에서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논문을 보면 TETS라는 분자가 가바-A의 발작 위치에 결합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테트라메틸렌 다이설포 테트라민이라는 분자의 줄임말인데 구조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분자들 역시 가바-A의 발작 위치에 결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각형 고리에 질소, 탄소, 질소, 탄소, 질소, 탄소 순서로 연결된 모습이 RDX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구조의 명칭이 6개의 탄소와 4개의 질소로 이루어졌다 해서 헥사메틸렌 테트라민인데 이 분자 역시 발작 위치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위의 질소를 떼어내고 세 곳의 탄소를 나이트로로 바꾸게 된다면 RDX가 만들어질 듯합니다. 실제로 RDX의 합성법 중 하나가 헥사메틸렌 테트라민을 이용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여전히 육각형 고리에 3개의 NO2 다리가 뻗어있는 모습이니 작용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상과 결과가 같았습니다. 몇 가지 보고된 케이스들을 보면 1cm 정도 크기의 육면체 모양으로 자른 C4를 먹고 실려온 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설탕 하나 정도 크기로 잘라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어지럼증과 두통을 느꼈으며 4시간 경과 시점부터 구토를 일으켰고 발작과 기절을 수차례 이어갔다고 합니다. 활성탄을 이용해 흡착하고 가바 수용체에 대한 RDX의 효과를 감안할 때 벤조다이아제핀의 섭취가 효과적일 수 있어서 발작 억제 목적으로 수차례 투여해서 결국은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알려진 C4의 증상은 전체적으로 다량의 에탄올을 섭취했을 때 보이는 반응과 유사합니다. 과음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아실 듯합니다. 과거 세계대전 당시에도 작게 C4를 잘라먹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 마신 효과를 보고 싶어서인 경우도 있고 알코올성 고혈압과 중독 증상을 일으켜 후방으로 빠지려는 목적으로 먹기도 했다고 하죠. C4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의 독성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폴리아이소뷰틸렌은 생각보다 먹을만합니다.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먹는다고 급사하지도 않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알려진 반수치사량은 체중 1kg당 2에서 34.6g이나 돼서 성인 남성이라면 kg 단위로 퍼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다이옥틸세바스탄도 생각보다 꽤 먹을만합니다. 반수치사량이 체중 1kg당 12.8에서 26g이나 되기 때문이죠. 물론 먹어도 안 죽는다는 것이 맛있다거나 먹을만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으니 C4의 구성 성분 중 가장 위험하며 극심한 숙취 유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RDX라는 점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실전적인 지식을 알려드리자면 만약 C4를 줍거나 확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지에 대해서입니다. 당연히 세기말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 C4를 구할 일도 없고 구해줘서도 안 됩니다. 아주 작게 잘라 먹으면 술 마신 증상이 나오지만 그래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과 효모, 다른 탄수화물만 있어도 술은 직접 만들기 매우 쉬우니 C4에서는 폭발물인 RDX를 추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물론 C4가 필요하며 휘발유를 좀 준비해 줍시다. 그 외에는 용기로 사용할 유리병 2개 정도와 거르기 위한 페이퍼 타올, 저어주기 위한 유리나 나무 막대, 마지막으로 고정하기 위한 고무줄이나 테이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먼저 유리병에 C4를 작게 잘라 넣고 휘발유를 부어줍니다. 대략 C4 15g 정도면 휘발유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C4가 충분히 작은 알갱이로 부서질 정도로 저어준 후 30분가량 놔둡니다. 이후 하얀색 고운 가루만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이 알갱이들이 RDX입니다. 페이퍼 타올로 걸러 알갱이들만 모아준 후 휘발유로 한 차례 다시 씻어줍니다. 거르고 모인 휘발유 용액은 쓸모없습니다. 이후 알갱이를 잘 말려주면 작은 가루 형태의 RDX가 얻어집니다. RDX는 꽤나 강력하고 고속 폭발이 가능해 기폭장치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 등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그림 이상의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컴포지션 C4의 핵심 성분은 질소 화합물인 RDX입니다. C4를 먹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죽는 양을 먹으면 술을 마신 것과 비슷한 효과나 느낌을 주긴 하는데 단지 매우 안 좋은 의미로 술 마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C4를 얻게 된다면 먹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세기말이라면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